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31K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은 특정 세력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30K 중반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31K에서 비트코인이 왜 자꾸 꼬꾸라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비트코인이 1억 5천 이상을 간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EC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서 계속 가격이 계속 변동을 띠고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뒤에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31K까지 올랐을 때 이 갈색 고래가 계속 매수를 하면서 31K까지 올렸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1K에 있던 이 매도벽 같은 경우는 모두 매도벽이 사라졌다가 그 뒤에 다시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31K, 31.5K, 32K에 모두 새로운 매도벽이 강하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또 내려오면서 롱숏 청산이 많이 일어났는데, 어제 새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숏 포지션이 더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보다 한 2배 정도 손해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밤 사이에 포지션이 정리되신 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급하게 31K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고, 그 뒤에 또 급하게 30K 초반대로 내려오면서 롱숏 모두 좀 힘들었던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그럼 31K만 되면은 뭐 발작을 일으키듯이 30K 밑으로 떨구는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 지표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25K에서 30K까지 올라왔을 때 이 채굴업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채굴업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고래 중에 한 세력인데요. 이 채굴업자가 이번에 25K에서 30K로 올라온 요 지점에서 전무후무하게 많은 물량을 거래소로 보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만 개 정도를 보냈다고 하는데, 만약 이 지표가 정말로 맞다고 하면은 글래스노드에서 온 거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거래소로 보낸 물량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을 채굴업자들이 보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물량을 소화하는 게 31K에서 계속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모습과 동일시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숏터몰더 SOPR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롱터몰더 SOPR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 이유가, 아직은 좀 더 가야 돼요. 이 롱터몰더의 SOPR이 좀 더 의미가 있어지려면은 한 37K 정도를 가야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어지는데,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특이사항이 뭐냐면 이 숏터몰더들, 그 다음에 롱터몰더들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MVT 지표를 봤을 때도 이 구간이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인데, 실제로 숏터몰더와 롱터몰더 모두 이제 일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해석을 했을 때도 아까 이 채굴업자 고래 데이터를 봤을 때도 31K 정도에서 계속 하락을 유발하는 이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이너들, 그 다음에 쇼터몰더와 롱터몰더들이 던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어드저스티드 SOPR이라고 해가지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이 부분이 1에 가까워지면은, 요거는 제가 쇼터몰더 SOPR 할 때 좋은 지점이다, 매수하면 좋은 지점이다라고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 뒤에 25K에서 뭐 30K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그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1로 돌아왔을 때 요 지점이 장이 좋은 상황에서는 이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아직 조금 남았긴 하지만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이걸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손바뀜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이 손바뀜을 좀 더 온체인 데이터와 지표를 가지고 우아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것들로 치환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손바뀜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지표들의 결론이고요. 이 손바뀜이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에서 한 번 정도 더 점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바뀜이 일어난 뒤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배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롱숏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심리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30K와 31K 사이는 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이 30K와 31K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던 지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25K, 26K에서 한번 또 확인을 했었고, 예전에 제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 혼자 유튜브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던 구간이 16K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 제가 여기는 사야 된다,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16K였고 그 다음에 25K, 26K였고 그 다음에 30K, 31K가 이런 지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걸 넘어가게 되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온체인 데이터들, 그다음에 세력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30K와 31K 구간이 중요한 지점이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제가 스탠다드 차트에서 1.55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다고 했는데, 왜 그럼 1.55까지 2025년도에 갈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지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고럽자 이야기, 그 다음에 쇼텀홀더, 롱텀홀더의 그 SOPR을 가지고 오면서 던지는 것들이 31K를 왔을 때 발작이 일으켜가지고 30K 밑으로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탠다드 차트에서도 저는 이 분석이 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채굴업자들이 특징적인 게 아까 물량을 엄청 많이 던졌잖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채굴하고 있는 거에 거의 100%를 다 던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매수매도, 그 다음에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서플라이가 많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점점 그 물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더 가격이 튀었을 때 뭐 20% 정도만 던지게 된다고 하면 20에서 30% 정도 던지게 되고, 그게 가격을 상승하는데 더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한화로 1.5억 정도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감계까지 끼어있기 때문에 그럼 채굴업자들이 던질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들게 된다. 이런 부분들 서플라이 디맨드로 단순히 그냥 그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다드 차트는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게 원래 10만 불이었거든요. 10만 불에서 12만 불로 20%나 상향 조정됐어요. 그 말은 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밸류를 올린 것과 같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과 같잖아요. 스탠다드 차트는 영국이죠. 근데 영국에서 봤을 때 그때 세금 관련돼 가지고 영국에서 법도 만들고 세금도 정비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일 미국에 있는 CPI가 발표가 되는 중요한 날인데, 어제 그러니까 CPI 발표에, 미국 CPI 발표에 앞서가지고 중국의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PPI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PPI가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만큼 큰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 그 YOY 연간 대비로 마이너스 5.4%가 빠졌다고 해요. 그만큼 이 말은 뭐냐면은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고 있다. 중국발로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에 일부 상승한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 아마 저녁 9시인가요? 아니면 내일 새벽일 텐데, 미국의 CPI 발표가 있는데, 이 CPI 발표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추세. 그러면서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빠지는 델타 값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피고,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변동성이 개인적으로는 위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정리드리면, 제가 위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지, 이 CPI 발표는 계속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 더 이슈가 되는 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이슈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의 밸류가 거의 피크로부터 11%가 빠졌다고 합니다. 이 11%가 빠진 거는 급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은행에 또 전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실물에도 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원인은
따지고 보면 금리 인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만큼 더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원인이었던 이 CPI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이전에 SEC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효율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고 하면은 SEC에서 거절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클레이튼이 보니까 뭔가 로비를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현물 ETF나 SEC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현물 ETF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SEC 있을 때 현물 ETF 승인 거절한 애거든요. 어쨌든 자리가 사람의 그런 뷰를 바꾸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이 봤을 때는 현물 ETF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 미국의 기관들과 돈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바라보고 있는 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시그널로 나오고 있다, 그럼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번 거절이 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죠. SEC에서 친절하게 왜 거절을 했는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다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뒤에 블랙록에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승인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 워낙 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알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이 뭐가 좋아졌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순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장이 좋아지면 돈이 들어오는 거는 후행을 알아서 따라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장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은 기회를 다 놓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면 돈이 들어오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펀드의 코인 수량에 대해서 이거를 좀 재밌게 해석한 거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 BTC 펀드가 비트코인을 축적을 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본 지표거든요. 근데 축적을 할 때 불장과 가까워진다, 이거는 당연한 거긴 해요. 축적을 하면 할수록 불장이 오는 거는 매집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유사관계가 두드러져서 한번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많이 모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고점에서 보시면은 뿅망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던 것과 뿅망치와 비슷한 그림을 여기서 뿅망치를 했는데, 얘네들이 던지면 뿅망치를 맞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런 것과 같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BTC 펀드가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는지 아니면은 분배를 하는지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지표와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을 하고 어떤 위치인지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신규 비트코인의 그 어드레스 숫자를 봤을 때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불장 대비를 해가지고 이 초입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신규 어드레스가 자주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불장 초입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불장으로 나아가는 초입이다라는 거를 이 뉴 어드레스 숫자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이 상승 반전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봤을 때 지금 이제 잘 리커버리를 하고 있고, 아직 한 발 정도 남은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발 정도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한 발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 한 발을 기대하기 때문에 차트 그리시는 분들이 뭐 올라간다 이런 거 했을 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차트를 좀 인용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 온체인 데이터와 히스토리를 봤을 때 근거를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하지만 이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은 뭘로 돈 벌고 있냐면은 미국 주식 등에 코인베이스의 주식 코인 티커거든요. 티커와 코인인데, 코인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6월달 이후에 코인 주식은 거의 한 60% 70%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점 대비.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0%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이 세력들, 레가시 금융권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과 코인 주식으로 제가 매집을 많이 한다라고 자주 언급을 드렸잖아요. 걔네들은 실제로 그렇게 그 매집을 하면서 이 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으로도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플러스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른다라는 내러티브가 생기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플라이 디맨드 때문에 고래들이 던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서플라이 디맨드에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를 먹고 있는 미국 주식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코인 베이스의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현물 ETF 승인 요청을 했다라는 그 내러티브가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줬지만 직접적으로 이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한테 날개를 달아줬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 기업들이, 그리고 미국에 돈을 들고 있는 세력들이 어디에 베팅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주가를 가지고 왔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